제가 오늘 선생님 모실 때 제일 먼저 여쭙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 세상에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 임재범 씨. 임재범 씨 사모님이 올해 46이신데 네.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대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갑상선암 별거 아니라며요. 네, 저도 예전에 TV에서 본 적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2011년에 진단됐는데 진단될 때부터 뭐 간에도 가 있어서 간도 뭐 많이 잘라내고 굉장히 많이 진행한 상태로 발견됐었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니까 신문 기사를 보니까 2011년도에 결혼 10주년이 됐는데 그때 암 진단 받았을 때 이미 뭐 전이가 다 돼 있다. 그리고 이제 6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네. 그 갑상선암이 이제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편이니까 뭐 6년 동안 이제 전이가 엄청 심한데도 6년을 버티시긴 했는데 그렇게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 상당히 드뭅니다. 굉장히 드물어서 그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또 요즘 이제 갑상선암 뭐 검진도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이렇게 희생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어떤 절충점을 잘 찾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이제 언론에서 갑상선암 너무 유난을 떤다. 네. 너무 과잉 진단하고 너무 환자들에게 겁을 준다. 저도 그런 식으로 보도나 기사를 많이 썼는데 이번 경우는 저도 좀 당황스러워. 이렇게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이제 제가 레지던트 할 때 20년 전에 그때 갑상선암이 1년에 3,000명 진단됐고요. 사망 수가 300명 정도 됐거든요. 요즘은 3만 명 진단되고 사망 숫자는 그대로 300명 수준, 400명 수준입니다. 아니, 그게 아주 중요한 얘기 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는 3,000명 진단받아서 300명이 죽었다. 지금은 3만 명이 진단을 받고 근데 죽는 사람은 300명이다. 네, 비슷한 수준 유지. 죽는 사람 숫자는 똑같네요. 암 환자는 10배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9배만큼은 안 찾아도 되는 거 괜히 찾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좀 일찍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리고 삶의 질이 더 좋아진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망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진단을 아예 검진도 하지 말자고 하는 거는 이런 드문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고. 그러니까 어떡하라고요? 왜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세요? 아니, 네, 그래서 뭔가 딱 유권에서 그래서 지금 뭐냐면 시청자 여러분 지금도 1년에 한 3만 명 이상 진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갑상선암으로 죽는 사람은 한 300명이다. 그리고 임재범 씨 사모님도 굉장히 죄송하지만 이 300명 안에 든 거다. 그렇죠. 그런 셈이네요. 그러니까 3만 명 가운데 300명이니까 거의 100명 가운데 1명. 1% 정도죠. 그럼 나머지 99명은 사실은 저희가 늘 얘기하는 대로 죽는 암은 아니다. 네, 죽는 암은 아니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100명 가운데 1명 안에 든 게 문제인데 그걸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내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안 생기게 하려면? 갑상선암을 검진하는 거는 저는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보면. 그런데 하다 보면 너무 일찍 발견해서 할 필요 없을 수도 있는 수술을 또 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전 세계적 문제여서 2014년부터 해서 2015년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진료 권고안이라는 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5mm 이상이면 검사하고 수술도 갑상선을 다 떼고 이제 철저하게 수술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5mm 이 정도로 직경 말이죠. 그렇죠. 5mm만 넘으면 암으로 이제 판단을 이제 정확하게 검사하고 수술을 또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걸로 했는데 선생님 이제 거기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퀴즈가 있잖아요. 선생님. 그런가요? 선생님 방송을 이렇게 서투게 하면 답을 미리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직 답을 얘기 안 했습니다. 얘기하다가 그냥 답을 얘기하시면 재미가 없어요, 선생님. 자,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상품을 준비한 게 있어요. 명의 하정훈 교수님의 갑상선암 두려움 없이 맞서기.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정말.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걸 3권을 기부하셨거든요. 그죠? 요 3권을 저희가 퀴즈를 맞춘 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을 좀 바꿨죠.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암인지 아닌지를 검사하는 그 다음 단계 검사가 세포 검사입니다. 그래서 세포 검사를 언제 하느냐, 크기가 얼마일 때 하는 게 좋을 거냐. 그래서 새로 바뀐 기준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만져지거나 초음파로 혹이 나오잖아요. 네. 그 직경을 재요, 초음파로. 직경이 얼마 이상이면 세포 검사를 하느냐. 세포 검사라는 얘기는 이른바 조직 검사. 그렇죠. 바늘로 쿡 네. 찔러서 세포를 뽑아내는 거. 네. 5mm라고 하신 거는 이제 옛날 기준이라고 옛날 아까 기준이 5mm는 말씀드렸습니다. 땡 틀린 거예요. 자, 뭐 아, 벌써 막 나오네. 예. 아, 이거 보랏빛 하늘나리님은 엄지척님. 낭만적이네. 7mm는 또 뭐야? 예. 8mm도 있고. 아, 이분들 문학적이야. 네. 정답은 뭐죠? 10mm 엄지척, 네. 짱리, 에스터의 며느리 또 이. 축하드립니다. 세 분 축하드립니다. 야, 선생님 우리 수준 아시 되게 네. 똑똑해요 이분들이요. 그러시네요. 음. 네. 근데 5mm하고 1cm가 기준이 어떤 과학적인 좋은 연구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약간 임의적입니다. 5mm 하다가 너무 수술 많이 하니까 이번에는 1cm 정도 해보자. 물론 근거가 된 논문이 하나 있긴 하지만 그 1cm도 그 논문도 1cm 어떤 과학적인 기준을 한 건 아니고요. 1cm를 하는 거고 아마 20, 30년 지나면 좀 다른 기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20mm라든지 아니면 뭐 8mm가 나올 수도 있고요. 현재는 1cm 전문가들 가이드라인. 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혹이 만져지더라도 설령 또 그 안에 갑상선암 세포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죠? 있을 거로 의심이 되어도 네. 해도 그냥 내버려 둬라. 네. 1cm가 될 때까지. 그렇죠. 예. 물론 이제 뭐 전이가 된 소견이 있다든지 이 위치가 너무 안 좋고 이렇게 주변 침범하는 소견이 있으면 또 작을 때도 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냥 갑상선 내에만 있을 때 네, 그때는 1cm까지 그냥 기다려 보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사분들이 1cm가 안 된 것도 막 찔러서 네. 막 너무 일찍 암이다 하면서 다 떼내고 그랬는데 그게 실제로는 그 죽을 사람을 살리고 이런 비율은 낮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임재범 씨 사모님은 아마도 진단 당시에 최소한 1cm는 넘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네. 그 이미 전이가 있었으니까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1cm 이내인데 예를 들면 이런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니 당신 말을 믿고 내가 1cm 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한 1.5cm가 돼서 찔렀는데 암이 돼서 막 그랬다. 그걸 따지면 어떡하죠?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요. 근데 그래도 1cm보다 작은 것까지 열심히 찔러서 검사하고 수술해서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거 괜히 했네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조금 늦게 진단돼서 수술도 좀 크게 하고 뭔가 치료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환자, 진작 할 걸 하는 후회를 하는 환자를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이 후회를 뒤늦게 수술한 걸 후회를 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적을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게. 그래서 그 1cm 뭐 안 될 경우에 방치해 두는 건 아니고요. 1cm 안 되는 걸 발견했을 때도 처음에는 6개월 간격으로 관찰하다가 크기 변화가 없으면 1년 간격으로 이렇게 해서 이 크기가 자라고 있는지 얌전하게 그대로 있는지 그런 걸 이제 검사를 해서 봐야죠. 옛날에 선생님 그 아일랜드라고 영국 네. 옆에 조그만 섬나라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뭐 이렇게 그 나이가 그냥 들어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우연히 이렇게 부검을 했더니 이 갑상선에서 뭐 몇십 프로가 암세포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죠. 원래 뭐 그런 암인가요? 그 아마 30%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암이 있고 자라더라도 생명에 지장을 주는 비율이 매우 낮다는 거죠. 매우 낮기 때문에 좀 진행했어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열심히 치료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검사도 하지 말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갑상선학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10mm까지는 그냥 관찰하고 10mm 넘으면 치료를 시작하는 그 가이드라인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선생님 그 전문가들 권고 아니니까요. 네. 근데 아무튼 이 갑상선암의 특징을 좀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환자죠. 엄밀한 의미로 이 암세 그렇죠. 나왔으니까. 지금으로 치면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있는데도 모르고 살다가 네. 그냥 모르고 그냥 막 살다가 다른 이유로 돌아가신 네. 거. 지금도 아마 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보면은 여기 암세포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그렇죠. 이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여기 책에 보면 그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암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빨리 자라서 빨리 진행하는 암하고 네. 천천히 자라는 암하고 두 가지 크게 나눈다고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망하는 그 시점을 넣고 보면 사망하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암도 있거든요. 그런 암이 이제 갑상선암 그러네요. 같은 경우에는 거북이암이 많네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건강검진에서 중간에 이제 발견될 때는 이 암이 실제로 이런 경로로 갈지 이렇게 갈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1cm가 넘으면 치료를 하는 걸 하고 1cm가 안 되면 이 곡선 중에 어디에 들어갈지를 검사를 하는 거죠. 6개월 간격으로. 네. 자, 여러분 조금 이게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는데요. 아주 간편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그러니까 의사에게 맡기면 돼요, 사실은. 그죠? 믿을 만한 의사, 이게 선생님 같은 분을 찾아가서 이 설명을 듣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아직도 일부 병원이긴 합니다만은 조그만 혹인데도 좀 지나치게 좀 겁을 주고 막 떼내고 수술을 유도하고 이런 경우는 좀 곤란할 것 같다. 제가 책을 내서 그런지 이제 그 1cm 안 되는데 수술을 할지 말지 고민하기 위해서 저한테 오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얼마 전 숨진 임재범 씨 사모님은 안타깝게 갑상선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돌아가실 확률은 100분의 1도 안 된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고 대부분은 여전히 갑상선암은 죽는 암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직경이 1cm가 될 때까지는 그냥 관찰하고 내버려둬도 된다. 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1cm, 1.2cm인데 찔렀거든요. 근데 뭐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수술해야 하네요. 네, 과잉 진단, 과잉 치료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네. 1.2cm인데 수술 안 하면 안 되냐 그렇게 물어보러 오시는 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냥 기다리는 분도 있잖아요. 어떤 교수님은 뭐 5년, 10년씩 그냥 이거 그냥 계속 달고 기다리는 분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그 가이드라인, 현재까지 연구에 의하면 1cm 이내, 1cm 이하의 작은 갑상선암은 장기간 지켜본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1cm보다 큰 경우에 장기간 지켜본 연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1cm를 넘어가면 저는 현재는 수술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드물게 이제 관찰하시는 분이 있긴 하고 지금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제가 나오기 전에 그 서울대병원에서 나오기 전에 서울대병원과 몇 개 대학병원이 갑상선암 1cm 이내인 환자들 장기간 관찰해보는 연구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할 때 하버드랑 같이 이제 조금 협력이 있었는데 지금 하버드는 2cm까지 지켜보는 거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cm까지도 그냥 내버려 둔다고요?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뭐 연구 우리 의학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혹시 연구 참여해 보겠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기꺼이. 네, 기꺼이. 그래요 그럼 2cm까지 기다리다가 뭐 탈나면 물어내 막 이런 거는 안 한다 이 얘기. 네, 사인을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큰 트렌드는 여기를 무려 하버드는 2cm까지도 기다린다. 그런 얘기네요, 여러분. 이제 연구 목적으로 하는 거죠. 참 갑상선암에 전이 되는 이유가 뭐냐? 누구는 전이가 안 되는데 누구는 전이가 돼서 임재범 사모님처럼 돌아가시는 왜 그러냐? 이건 모르겠어요. 그 세포의 모양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진 않고요. 크기가 작을 때보다는 크기가 크면, 그러니까 이제 암세포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1cm 정도 되려면 지름이 1cm 정도 되려면 10억 개 세포가 모여야 됩니다. 그러게요. 근데 그게 10억 개 되려면 하나가 이렇게 분열해서 2의 30승이 되면은 아마 10억 개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열을 하는데 분열하면서 그 제자리에서만 커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언젠가부터는 퍼져 나가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이가 되고 어떤 사람은 꽤 클 때까지도 전이가 되지 않거든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으세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가 이제 해서 저는 이제 수술을 하러 나왔죠. 그러니까 하기는 진짜 뭐 다 떼내면 뭐 100% 안전은 한데 99명은 불필요한 수술 받는 거니까, 그죠? 네. 사실은 제가요 그 고백 하나 할게요. 선생님. 뭐냐면 저희 집사람도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가느다란 흉이 있거든요. 5년 전에 갑상선암 수술 받았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방송을 이렇게 해놓고 왜 수술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냐면 집사람은 그 흔한 그 유두암이 아니고 현미경으로 암세포를 봤는데 여포암이라는 좀 특이한 암이에요. 그게 더 좀 예후가 안 좋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두암은 이 전이가 될 때 규칙적으로 임파관을 타고 나가서 임파절에 모여 있고 임파선 모였다가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전이 되는 성질이 있는데 여포암은 임파관으로 이렇게 전이 되지 않고 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혈관은 중간에 정거장이 없기 때문에 멀리 가는 거죠. 그래서 뭐 척추나 뭐 이렇게 뼈로 많이. 왜 또 겁을 주고 그래요? 왜? 그래서 이제 더 위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럴 비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여포암 5년 됐는데 괜찮겠죠. 다행히 저희 집사람은 이
캡슐을 뚫진 않고 뭐 있었다 하고 병리 조직 검사를 받긴 했는데 네. 그러면 괜찮아요. 네, 그럼 뭐 많이 뭐 안심하고 지내셔도 되죠. 네. 네. 아무튼 사신 방송을 해서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이 갑상 사람이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도 수술했고 굉장히 흔한데 오늘 선생님 결론은 한 1cm까지, 또 하버드는 심지어 2cm까지는 좀 기다려볼 수 있다. 근데 뭐 최종적으로 수술하냐 마냐 이런 거는 결국 전문가의 선생님 같은 분들이 딱 결정을 해주셔야죠. 제가 결정한다기보다 요즘은 저는 이제 환자가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요?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결국 수술을 저는 하는 사람이지만 받는 거는 이제 환자분이고요. 불편함이 남는 경우 별로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제 불편함이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술 결정은 결국 환자분이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아서 공부도 하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고 그래서 갑상 수술 때문에 오시면 보통 최소한 20분, 30분 정도 얘기를 면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